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전전편과 전편에서 공통적으로 화두가 된 것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지도자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기준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올바른 선택이지만 그로 인한 미래가 너무 참담할 때 현재 쓴맛을 볼지라도 다가올 미래를 왜 감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고민과 고뇌를 하게 됩니다. 특히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 나의 신념과 지조 절개를 꺾고 불의해 보이는 것과 타협을 하는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큰 문제지. 대개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희생을 감내하는 선택을 하는 분들을 향해 위인이라 칭송하며 그 이름을 역사에 길에 남겨 존경하지만 본 게시탐정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타협이냐 절개냐, 이러한 선택 앞에서 지조와 절개를 지켜 깨끗한 이름을 끝까지 남기는 것은 물론 뛰어난 용기이며 투철한 책임감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대의를 위해 또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잠시 굽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뛰어난 용기이고 투철한 책임감입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소소한 것을 내려놓는 이러한 개념을 제레미 벤담이 주창한 이데올로기인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책임과 고난을 지닌 자가 두 가지 선택 앞에서 고뇌하게 된다면 공리주의에 따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택하는 게 직책에 맞는 결단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한이 갈라져 동족상전의 비극이 일어나고 분단의 아픔이 반세기를 넘어 지속되고 있고 오늘날까지 체제 갈등, 이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근본은 바로 북한 공산체제의 존재와 그들로 인한 6.25 전쟁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결말이 최선이었던 걸까요? 같은 민족이라 해도 다른 나라로 갈라져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하고 대립하며 지내진 않죠. 같은 게르만 민족인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슬라브 민족인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있죠. 미국과 캐나다가 갈라져 있대서 사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갈라져 있대서 대립하는 것도 아니죠. 남한과 북한도 그러한 평화로운 분단 체제를 이루어 공존하고 양립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미래는 어떠했을까요? 오늘은 어쩌면 그것을 가능케 했을지도 몰랐을 한 인물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다들 북한 정권이 수립될 때 그 지도자를 소련이 자신들의 앞잡이로 세우려고 했고 김일성과 박헌영 중에서 스탈린이 면접을 봐서 김일성을 세운 것이라고 생각들 하시겠지만 이것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김일성과 박헌영은 이후의 일이고 걔네들 앞전에 이미 소련 정부와 군부에서 영순위로 내정해 놓은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고당 조만식 선생입니다. 이분이에요. 조선의 간디라는 별명을 지닌 위대한 독립운동가이자 또 신앙인으로 국내 독립운동의 거두이고 우남 이승만 박사, 백범 김구 선생과 더불어 민족의 태양이라 기꺼이 불리는 몇 안 되는 위인입니다. 이승만 박사, 김구 선생 등이 모두 38선 이남에서 활동할 때 이북 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이기도 해요. 흔히 생각할 때 소련군이 현지 주민들 정서나 여론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지네들 입맛에 맞는 공산당 앞잡이로 막 세웠을 것 같지만 의외로 소련은 동유럽 지역의 위성 국가들을 세울 때도 실무자급들은 소련 공산당의 괴뢰들을 안칠망정 국가 원수나 수반급 인물은 반드시 그 나라에서 민심을 어느 정도 얻고 있는 인물로 앉혔습니다. 그래야 좀 더 스무스하게 체제가 안정되고 반감을 덜 사는 등 이점들이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 북한에서 소군정이 그쪽 위성국가를 세울 셈이었어도 그 나라의 수반은 당연히 북한 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인 조만식 대통령을 옹립할 요량이었던 겁니다. 소련 정부와 군부는 물론 스탈린의 생각 또한 그러했습니다. 보시면 소련 제25군 사령관 치스차코프 대장이 북한 지역 일본군 사령관의 항복을 받는 자리에 함께 입회한 인물도 조만식 선생이었습니다. 일제의 항복을 받는 자리에 나간 거예요. 또 다음 33세의 김일성이 처음으로 평양 시민들 앞에 선보였던 날로 알려진 1945년 10월 14일에 소련군 환영 군중대회에도, 이거 김일성 장군 환영 대회 아닙니다. 소련군 환영 대회예요. 여기에서도 김일성보다 먼저 연설을 하신 분이 조만식 선생이었습니다. 자, 다음 심지어 소군정의 주요 인사들이 조만식 선생을 위해 따로 연회를 베풀면서 예를 갖추기도 했고,
자, 보세요. 여기에서 김일성은 한 귀퉁이에 앉아 밥이나 먹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 당시 김일성의 위상이었다고요. 김일성이고 박헌영이고 조만식 선생 앞에서는 다 쩔이었습니다. 소군정에서는 조만식 선생의 평남건국준비위원회에 관심을 보이면서 북한 정권 수립의 기초로 삼고자 했어요. 미군정이 이승만 박사나 김구 선생을 이 정도로 예우한 적이 없는 걸 보면은 소군정에서는 애초부터 조만식 선생을 점찍고 지도자로 세우려 했던 겁니다. 북한 인민들에게도 조만식 선생이 영순위이고 그 아래로 박헌영, 김일성, 김두봉, 김무정 등이 있었고 소군정이 계획했던 신생 북한 정권은 조만식 대통령 휘하에 김일성을 국방장관, 김두봉, 박헌영 등을 내무장관, 외무장관, 김책, 김무정을 군사령관 등으로 짜여진 이런 거였어요. 한마디로 조만식 선생을 대통령으로 해서 민족주의, 우익, 공산당, 남로당파, 연안파, 소련파, 갑산파, 만주파 등이 연립 내각을 수립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상이 엎어지고 김일성과 박헌영 중에서 스탈린이 면접을 봐야 했던 이유는 이걸 받아들여 소군정과 타협을 하기에는 조만식 선생이 너무나 강직하고 지조와 절개가 굳은 인물이었던 겁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저지르는 소련군의 민폐와 범죄에 격렬하게 항의했고 학생들의 반공 시위를 소련군이 잔혹하게 진압한 것에 대해 항거했고 특히 신탁 통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굳게 정하자 소군정에서는 점점 조만식 선생에 대한 기대를 잃었고 급기야 훗날 북한 정권의 기초가 되는 북조선 임시민간자치위원회 위원장직을 소련의 괴뢰가 되지 않겠다며 거부하게 되자 결국 소군정은 조만식 선생을 걸림돌로 보고 감금하면서 북한 정계에서 사라지게 했던 겁니다. 이후 계속해서 연금 상태에 있던 조만식 선생은 1950년 10월 18일 평양 함락 직전에 평양 형무소에서 처형당하며 생을 마감했고 이어진 역사는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이 소련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사라지자 이로 인해 김일성과 박헌영이 급부상했고 북한은 끝간데 없이 공산화로 흘러갔으며 6.25 전쟁과 동족 상전의 비극은 현재까지 아물지 않은 상처가 됐던 겁니다. 만일 북한의 조만식 대통령,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이 각각 정권을 수립해 양립했다면 어땠을까요? 어차피 소련군은 북한 정권이 수립되면 철수할 것이었습니다. 잠시 좀 뜻을 굽히고 나라와 인민들을 위해 소군정이 내민 손을 잡았다면 북한 내에서의 인망과 우익 기독교 민족주의 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치적 지분으로 만들고 한편으로는 소련과의 협상으로 북한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굳건하게 했다면 최소한 6.25 전쟁이라는 민족의 대참사는 없었을 겁니다. 김일성이나 박헌영은 끼케야 장관 정도에 머물러서 영향력이 크지 않았을 것이고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해도 공산당이 단일체제가 아니라 국내파, 남로당파, 연안파, 소련파, 갑산파, 만주파 이런 계파 다툼으로 길을 펼 수가 없다니까요. 이후에 김일성 1인 독재나 대숙청도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혹심한 재앙으로 300만 명의 인민이 굶어 죽는 비극도 없었겠죠. 특히 이미 우익 민족주의 세력이 집권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과 조만식 대통령의 이북지역 민족진영이 연계하게 되면 김일성과 박헌영의 공산당 세력에 충분히 맞서볼 입지를 구축할 수 있어요. 북한 내 우익 기독교 비공산 계열이 월남하지 않고 그대로 잔류해서 조만식 정부의 친위 세력으로 기능한다면 지금과 같은 북한의 공산화라는 비극도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정치 세력으로서의 공산당은 존재하되 국가 성향 자체는 남이나 북이나 비슷한 형태로 양립하면서 필요시 남한의 힘을 빌려 김일성과 박헌영을 비롯한 공산 계열 주요 인사들을 암살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도요, 김구 선생이 이끄는 특무 조직인 백의사에서 김일성 등 북한 요인들을 암살할 자객들을 보내기도 했거든요. 이런 형태로 남북한이 양립했다면 빠르면 20년 안에 남북이 통일을 이루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혹은 독일, 오스트리아처럼 1민족 2국가 공존체제로 섰을 수도 있습니다. 늦어도 1991년 소련 해체 후에는 자연스레 북한의 공산당이 소멸되고 통일되었을 가능성도 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미래는 시도되기도 전에 싹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소군정에 협조하기를 거부하고 반공 반소 성향을 고수해서 스스로 입지를 축소했으며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주의와 북한 인민들을 걱정하면서도 사실상 방치했던 조만식 선생의 지조와 절개는 결국 자기 자신도 망치고 북한 인민들과 한민족의 미래를 엄청난 비극으로 몰아넣고 말았던 거죠. 보세요. 김일성과 소련의 공산당 치하에서 우리 북녘 동포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내가 남으로 가게 된다면 북녘의 동포들은 김일성과 소련의 공산 치하에서 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1천만 북녘 동포와 함께하기 위해 북에 그대로 남을 것이오. 예, 탈출을 권유하는 남한의 공작원에게 남긴 조만식 선생의 마지막 말입니다. 사실상 유언이었죠. 이렇게 북한 동포들을 걱정하고 그들이 고통당하지 않기를 바랬다면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뭔가를 했어야 했습니다. 현실 정치에는 실사구시가 필요하지 깨끗하고 올곧은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야 했다고요. 내 한 몸에 더러운 오명을 쓰고 오물이 끼어져진다 해도 역사가 나를 외세의 영혼을 팔고 자존심을 팔아넘긴 변절자라 기록할지라도 나는 나를 믿고 따르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나 자신을 팔아보이겠다. 만약 이런 결단을 1945년 10월 당시에 조만식 선생이 했다면 어쩌면 이후 반세기가 넘는 역사가 바뀌어지지 않았을까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러일 전쟁 당시에 일본의 메이지 군부와 내각은 민중들의 승리감과는 달리 일본군의 고전이 쌓이고 쌓여서 자칫 국가 멸망의 위기로 치달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정말 나라를 위한다면 배상금 한 푼 받지 않고 전쟁을 곱게 끝내는 게 상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다가는 이참에 러시아를 멸해야 된다며 흥분하는 일본 국민들에게 욕 처먹고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때의 일본 군부와 내각은 일신의 평판을 생각하지 않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일본 국민들은 폭동을 일으켰고 러일 전쟁을 이끈 군부와 내각은 배신자 반역자라는 오명을 쓰고 사퇴해야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일본을 구해낸 거였죠. 훗날 쇼와 군부와 내각이 이걸 못해가지고 일본을 패망의 길로 몰아넣었던 겁니다. 한 사람의 지조와 절개를 팔아 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구할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요? 그 사람이 그 나라와 국민들을 보듬고 살려내야 할 권한과 책임을 지닌 위치에 있다면 무엇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오늘날 북한 인민들이 그 무슨 위수 김동을 칭송하는 것보다는 위대한 수령 조만식 동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저들을 위해 비할 바 없이 완벽한 미래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